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주식이면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주식인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유튜버나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께서 잘 안 다루는 쪽으로 제가 언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몇몇 부분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메가트렌드 중에서 미국 전기차와 자율주행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품이 아니라 이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우주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스페이스X가 잘 되면 왠지 약간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뭔지 아시죠? 그리고 화성 식민지도 만들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 같고 화성 식민지도 생각보다 빨리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느낌. 그리고 도치코인이 올라도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없죠. 뭐 도치코인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3월 3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5위고요.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빠져가지고 1000조 원이고 원래는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주주 구성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저는 일론 리브 머스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본명이더라고요. 일론 리브 머스크가 비중이 지금 한 17% 정도 지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ETF 애들이죠. 그러다가 새로운 애가 하나 보입니다. 앨리슨 로렌스 조셉인데 이거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오라클 회장이에요. 요 사람이에요. 2018년부터 이사회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지분을 좀 많이 샀겠죠. 이 사람도 확실히 회장님은 회장님이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어느 반열까지 올린 사람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2018년부터 테슬라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델 3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꿈틀꿈틀 거리다가 2020년부터 이제 급등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완전 초기에 그때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오히려 2012, 2013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모델 3 보고 저거 되겠네? 양산 되네? 라고 하는 거 다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뭐 10배 이상 올랐죠. 테슬라 회사 기본 정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100% 전기차 생산과 판매하는 업체고요. 모델은 지금 총 4가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모델 S예요. 고급 세단이에요. 네, 고급 세단처럼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모델 X입니다. 요거는 고급 SUV입니다. 저도 이렇게 위로 자동차 문이 올라가는 거 타고 싶은데 나중에 타겠죠? 네. 그리고 가장 주력 모델인 모델 3입니다. 보급형 세단이에요. 그리고 모델 Y라고 해서 보급형 SUV입니다. 확실히 보급형은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죠. 앞으로 이제 팔 건데 로드스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페라리 정도 급의 지금 차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는 올해 정도에는 나와야 되는데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새로운 모델의 생산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모델 2 라고 하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이 디자인처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델 3보다 더 저가인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주력이 될 거예요. 모델 3보다도. 그런데 뭐 어쨌든 모델 2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또 올해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못 나오게 된 사이버 트럭.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구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화성에서 다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이건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이죠. 요게 앞으로 나올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급형 전기차는 양산에 성공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생산 지옥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다 트위터도 막 날리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기아차, 뭐 폭스바겐, 뭐 그냥 차 만드나 보다 하지만 그들이 대량 양산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그거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 수년 이상 지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전 테슬라라는 회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면 지금 전기차 만드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통해서 자동차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를 한 대 팔면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10%가 안 나와요. 10%가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거고, 뭐 현대기아차도 한 7% 이렇게 나오면 엄청 잘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뭐 한 5%이 정도 되는데, 테슬라가 이미 차량을 팔아갖고 10%가 넘어요. 이미 지금 넘게 됐고, 그리고 또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 통해 가지고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비즈니스는 자동차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이제 높게 좀 책정이 됩니다. 아마 OP 마진이 5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거기에 탑재가 자율주행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만약에 합친 마진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마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누구죠? 빅테크가 그러잖아요. 빅테크가 OP 마진이 30%보다 더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테슬라한테 그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사업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들을 잘 안 갖고 와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숫자 보자마자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 표기는 한데 굉장히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기차 이거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인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지금 94만 대가 팔렸고, 올해는 지금 145만 대, 150만 대 정도 팔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2030년에는 한 75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미국 IB에서 증권에서 예측을 했는데, 2030년에 일론 머스크는 2천만 대를 지금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년에 전 세계에서 팔리는 신차가 9천만 대 정도 돼요.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천만 대를 판다는 거는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20%가 되는 자동차 업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자동차 업체 뭐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잘하잖아요. 걔네들보다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일 때 누가 선두에 서느냐라고 보면, 자, 우리들이 아까 모델 SX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력이 아니에요. 모델 3랑 모델 Y가 2020 한 7년까지 주력입니다. 모델 3가 특히 주력이네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 비중이 70%막 50% 40% 이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모델 Y가 더 많이 팔릴 건데 쫙 많이 팔립니다. 얘네들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까지 막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2027년 정도부터는 지금 모델 2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얘네들이 그러면 이거 많이 팔아갖고 뭐 할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35,000달러짜리, 25,000달러짜리를 많이 이렇게 팔까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기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기를 조금 저렴하게, 타사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쉽게 접근을 하고 거기다 자율주행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지금 싼 차를 팔기는 팔지만 여기서 돈을 안 남기느냐? 돈을 다 남깁니다. OP 마진이 30%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10%가 넘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국가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지금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는 자료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국가별로 그냥 다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거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자료입니다. 자, 아무래도 비중은 미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반에는 미국이 48%로 이제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뭐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한 4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을 한번 볼까요? 유럽은 초반에 거의 한 30% 정도 됐다가 좀 떨어져서 뭐 최근에 한 2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유럽 국가별로 브레이크다운 돼 있는 거를 보면 영국 좀 높고, 독일 조금 높고, 스위스 조금 높고, 뭐 별거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좀 많이 팔리기 시작한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10%대였는데 지금은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테슬라 차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도 꽤 사고 있어요. 한국도 전체 시장 비중이 한 3% 정도 되니까 길거리 보면 테슬라가 좀 많이 보이기는 하죠. 네, 많이 지금 한국도 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생산하는 대로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금 열심히 지금 지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생산 공장 캐파를 보면 미국 프리몬트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 SX를 여기서 지금 한 10만 대 정도 만들고 있고, 모델 3랑 Y 보급형이죠. 요걸 지금 50만 대 정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60만 대인데, 여기는 공장을 증설하고 추가하고 약간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GM인가 포드였나 거기 파산한 공장을 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스타일대로 이제 그 공장을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다가 더 캐파를 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해는 좀 다릅니다. 상해는 지금 50만 대가 좀 넘어가거든요. 50만 대 이상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본인들 스타일대로 지금 만든 곳이에요.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 잘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추가 증설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막 루머도 돌고 있고, 아마 50만 대 추가로 더 플러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 공장은 그러면 100만 대가 되겠죠.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25만 대로 시작은 하지만 50만 대 정도 지금 캐파예요. 지금 지난주인가 뭐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이제 시작을 했죠.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생산 이제 승인을 받고 여기서 모델 Y 위주로 이제 만들 건데, 이거 조금 이제 잘 돌아가면 바로 캐파를 세게 좀 돌려가지고 50만 대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텍사스의 오스틴에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Y를 여기서 지금 25만 대 정도 지금 만들 예정이고, 아직 생산 안 하고 있죠. 공장 짓고 있으니까. 사이버 트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은 일론 머스크가 올해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신제품 안 나온다.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뭐 여기서 생산을 하긴 하겠지만 뭐 나중에 해도 뭐 상관없죠. 어쩔 수 없이 뭐 오스틴 공장도 지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에 이제 아마 생산이 될 거예요. 그 신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세미, 로드스터, 막 모델 2, 모델 2는 뭐 한참 뒤에 얘기니까, 어쨌든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캐파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 상해도 한 50만 대 추가 증설 가능하고, 베를린도 25만 대 추가하고, 오스틴도 한 25만 대 추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 대가 추가가 되니까 현재 160만 대 캐파에서 100만 대면 260만 대잖아요. 260만 대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거의 2030년까지 지금 700 몇십만 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IB에서 추정은 그렇고 일론 머스크는 2천만 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공장을, 와,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지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지어야 돼. 그리고 잘 되는 데는 100만 대 이상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참 테슬라가 참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160만 대를 지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신생 전기차나 아니면 기존 내연기관차에 잘 하는 애들이 거의 뭐 빠르면 2027년에서 8년에 100만 대, 2030년에 100만 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테슬라랑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지금 다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차이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평균 판매 가격이 여기 보시면 지금 한 5만 3천 달러 정도 되니까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델 3랑 Y를 주력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모델 2도 이제 대량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진 않고, 그런데 참 GP 마진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결국에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GP 마진이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차량들이 뭐 사이버트랙, 뭐 세미, 뭐 모델 2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GP 마진이 올라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모델 3, 뭐 Y, 뭐 SX 이런 애들은 이미 지금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지금 GP 마진이 30%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P 마진이 30%가 넘어가면 OP 마진은 거의 한 20%대 될 거예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보면 볼수록 전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전기차 말씀드리고요. 이제 배터리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중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4680 지금 배터리잖아요. 이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 차량에 이제 탑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865, 2170, 4680 하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가로 세로예요. 가로 18mm, 세로 65mm, 21mm, 70mm, 46mm, 8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터리를 쫙 모아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고, 이게 지금 크기가 얼마나인지 제가 한번 좀 재보겠습니다. 이게 AA 사이즈예요. AA 사이즈가 13에 48이에요. 1865로 돼 있는 애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좀 크죠?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뚱뚱한 건전지예요. 얘는 300에 600이네요. 얘는 3060이에요. 얘가 지금 4680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어쨌든 1.5배 정도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당 탑재의 수가 적습니다. 5분의 1 수준이고 팩 비용도 절감되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서 용량도 절감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용량도 5배가 높고 출력도 6배가 높아 가지고 주행 거리가 지금 16%가 증가를 하는 거죠.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거를 지금 파나소닉이 올해 미국 텍사스 주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납품할 예정이고,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거를 개발을 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은 다른 데랑 달리 테슬라는 카메라 갖고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처리 방법을 계속 발전하고 지금 변화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학습을 계속 시켜갖고 이 센서에 인식되지 않는 영역까지 미리 예측하고 궤도를 추적을 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고정밀 지도가 없어도 처음 주행하는 지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갖고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 이제 라이다라는 걸 갖고 이제 해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빛을 쏴요. 평 쏴. 그리고 다시 평 돌아오잖아요. 그거의 그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로 이제 매핑을 합니다. 이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빛이 쏘고 반사되는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주변에 지도를 약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고정밀 지도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고정밀 지도 없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라이다가 제거가 되면 뭐가 좋냐면 연산이 줄어들어요. 뭐 당연하겠죠. 빛이 아무리 빨라도 쏘고 들어오는 거를 지금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수십억 개가 될 거예요. 계속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뭐 0.1초라고 해도 운전할 땐 그 0.1초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다를 만약에 제거를 하고 연산을 줄이면 데이터 트래픽도 최소화가 되고 데이터 처리, 송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간소화가 됩니다. 사람처럼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테슬라는 지금 카메라만 갖고 이 자율주행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